포스코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부패 척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황순옥 차장. 네. 포스코에서 지금 비자금을 100억 원대를 조성을 했다. 네. 자, 비자금 이거 당연히 어디론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네네. 자, 검찰 수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이긴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줄 돈을 부풀려서 리베이트죠. 더 많이 주었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비자금은 그 현지의 리베이트와 뇌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국내 유입은 절대 된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포스코 측의 주장인데요. 검찰에서는 국내로도 유입이 됐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수사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직접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여성원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통상 외국에서 비자금 조성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처벌 사례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국내로 들어온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로 들어온다면은 어떤 제3의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포스코의 현지 법인 거기에 예금으로 있다가 그다음 국내로 이제 송금이 적법한 돈인 것처럼 그렇게 송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근데 어느 규모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 국세청이나 전부 다 이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3자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자, 그럴 가능성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갈 텐데 황순옥 차장 황당한 거는 포스코가 부실기업, 부채 비율이 엄청난 이런 회사들을 거액을 두고 사들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성진지오텍은 부채 비율이 무려 16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100억이면 부채가 1600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회사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부실 덩어리인데 2009년도에 262억 원의 적자였고요. 그런데 2010년도 3월에 1,592억 원의 이 성진지오텍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년 후에도 6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0억 원을 최종적으로 포스코에서 지원을 했고요. 인수한 뒤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돈을 갖다 쏟아 부었네요. 이 회사에. 거의 쏟아 부은 거죠. 자,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점인데 인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부실한 기업을 인수를 하고 돈을 쏟아붓는데 그럼 포스코 이사회에서는 반발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이 됐다가 안건 자체가 부결되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결국에는 인수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최종 났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성진지오텍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을까? 사실은 MB 정부의 실세들이 이 임원들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회사에 무리하게 어떤 포스코가 돈을 쏟아붓고 인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4,900억 포스코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이렇게 갖다 부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또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주식회사 아닙니까? 저거는 오너의 다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박성훈 논설위원. 근데 이 정준양 전 회장, 포스코 전 회장이 취임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른 분이 내정이 돼 있다가 MB정부 실세가 바꿨다. 이런 얘기가 당시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로 어땠었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 당시에 이 2009년 초만 해도 아마 차기 회장은 이구택 씨 후임은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이 유력하다.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태준 전 포철 회장만 해도 윤석만 씨를 후임으로 하는데 찬동했다. 이런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가서 뒤집히는 그 배경에는 이른바 영포 라인으로 영일 포항 라인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 실무적으로는 박영준 전 직경부 차관, 직경제부 차관이 있지만 막후에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그 영포 라인이 밀은 정준양 씨가 회장으로 밀었다고 알려진 그런 정준양 씨가 회장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큰 그림을 보면
포스코의 회장 자리를 MB정부에서 누군가 어떤 실세가 밀어서 정준영 회장을 앉혔고 그 회장을 통해서 정권이 돈을 걷어들였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MB정부의 실세 라인 뿐만이 아니라 어떤 광범위한 정관계에 상당한 또 관련돼 있는 또 어떤 비리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는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 사정 정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단면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대통령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모두 발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마지막 대목이 눈에 확 띄죠. 예.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 이 얘기는 바로 12일 날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 갑자기 이른바 MB 이명박 전 대통령 라인을 겨냥한 어떤 목적의식적인 사정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된 나의 결단이다. 예. 이완구 총리 선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부가 3년차 들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구조적인 부패 구조의 어떤 타파를 위한 것이다라고 전격적인 힘을 실어줬고, 또한 정부 각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예. 총집결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친이계를 핍박하는 거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다 박수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서 나오는 이른바 실세 이전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나온다라면 이명박 정부 주변의 핵심 실세들이 타겟이 될 수 있겠지만, 예. 그보다는 사실 이 그물이 그보다는 생각보다 넓게 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에서 한 발언도 결과적으로는 재계, 지금 포스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대기업들로 줄줄이 지금 검찰 수사망이 넓혀가고 있는데. 그리고 신세계 동부 얘기가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신세계 동부, 검찰이 그동안 지난 정권 후반부터 축적해온 자료들을 캐비넷에서 줄줄이 꺼내고 있는데,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제 살리기 좋은데 투자를 않고 실제로 기업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용은 늘리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떤 규제 완화만 요구하는, 나 이러한 대기업 편향 아니다. 예.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기업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첫째 하나가 있고, 양수겸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사회.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하겠다라는데 이리저리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저지하고 있는데, 예. 세월호 기억하는가? 세월호에서 얘기했던 국민들의 공직사회 부패 개혁, 이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이번에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양쪽에 대한 경고로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카드.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황순옥 차장. 네. 지금 친이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네. 며칠 뒤에 만난다고 하더니 네.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네.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내 친이계 모임이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여러 포함이 된 모임이 19일, 내일 모레죠. 대규모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부담스럽죠. 지금 상황이 부정부패 척결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거기다 또 MB 정권이 표적이 됐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친이계들이 대규모 만찬을 한다 그러면 무슨 대책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선이 따가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만찬을 어제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로 취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약간 아쉬운 것은, 이런 부정부패는 어떤 선언해가지고 마치 100m 달리기 경주하듯이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검찰이 살아있고 경찰이 살아있으면 항시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든 신세계든 이런 게 관계없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뭐 위원회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포스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아까 우리 앵커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받는 거는요. 이런 수사에서 의심을 받으면은 그 순수성이 약간 훼손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예,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못되고 그다음 만일에 결과가 안 나오면 이 정치권이 흔들립니다. 예. 검찰이 특수부 일부에서 했다. 뭐 결과 없으면 특수 일부만 혼나면 되는데 이거는 정치권이 흔들리니까 이번에 그래서 수사를 항상 하고 어떤 결과가 큰 거 나왔을 때 포철이 관계된다든가 할 때 국무총리가 담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번 큰 걸 봤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담화가 먼저 나온 게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아마 우리 검찰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심받지 않는 그런 수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